자, 8장에서 제가 잘 만나게 하는 게 커플 매니저의 제1 업무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에 따른 배경들을 설명드렸는데요. 실제로 이제 회원들의 프로필, 제가 말씀드린 상호작용, 그 다음에 수직적 조건, 수평적 조건, 특히 수직적 조건에 무슨 문제가 되죠. 수직적 조건, 이제 학벌, 경제력, 뭐 외모, 그 다음에 집안의 그 부모님의 사회적인 지위, 이런 조건들이 좋은 분들은 소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뭐 의사라는 직업 모든 여성들이 싫어할 리가 없죠. 모든 남성들이 싫어할 리가 없고요. 변호사, 판사, 국민회계사 이런 직업의 여성들은 소개를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. 네. 결혼정보회사에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그런 몇 가지 조건만 가질 수는 없거든요. 저는 또 하나는 지금 처음에 제가 29년 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좋은 직업들에 이제 많이 꽂혔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반성해요. 90% 이상의 보편적인 직업들을 가진 분들이 만남을 가지고 결혼을 하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인데 직업으로 차등화한다는 건 정말 아니다. 그리고 직업이 좋다는 것은 만남을 가질 때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. 제가 이혼하신 분들 보면 직업률이 오히려 전문 직업일수록 더 많거든요. 오히려 결혼 생활의 행복에 있어서는 흔히 배우자를 만날 때 많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직업들이 오히려 장애 요인일 수 있다는 얘기죠. 아마 그건 제가 중매 이야기에서 따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마 그 자만,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게 부족함에서이겠죠. 이 장에서는 그래서 결혼 프로필을 가지고 서로 최초의 만남을 결정을 하니까 누구든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프로필이라고 해야죠. 직업이라든가 이런 게 흔히 말하면 만나고 싶은 이런 그룹이 한 10%에서 15% 됩니다. 결혼정보회사 가입 회원을 전체 따져보면요. 그리고 보통 일반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프로필들 있지 않습니까?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 보편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한 40% 정도 되세요. 나머지 한 30에서 40%는 약간의 최초에 만날 때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결혼 생활을 오히려 더 잘하시는데 만남에서 불이익을 받는 프로필이 계셔요. 남자 같으면 키가 좀 작다거나 좀 학력이 떨어진다든가 여성 같으면 외모가 평범하다든가 흔히 남성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이제 만남을 최초에서 거절당하기 쉬운 프로필이 한 40%에서 30% 회원이 존재합니다.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분들은 사각지대예요. 정말 그 회사가 정말 신념과 제대로 서비스할 의지가 없다면 앞에 15%는 소개가 너무 잘 되죠. 30%, 40% 중간 그룹도 또 소개가 보통 무난합니다. 30%, 40%는 정말 돈 낭비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. 한마디로 결혼정보회사에 그냥 회비만 갖다 주고 그 매출 있잖아요. 운영비 찬조만 하는 거죠. 그렇지만 이분들이 만남을 가지는 데는 또 결혼정보회사가 최선이에요. 오랫동안 한국 결혼정보회사의 그 수건, 저의 수건이기도 하죠. 인생의 수건입니다.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 좋은데 단순히 최초의 선입견, 그 학벌이 떨어진다든가 직업이 조금 이제 일반 알려진 직업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키가 좀 작다든가 외모가 평범하다든가 이런 이유에서 만남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고요. 또 이제 한국 서울 경기권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울 경기권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의 지방, 미국 같은 경우 아니면 뭐 호주 이런 쪽에는 한국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풀이 적은 거예요. 소개할 수 있는 풀이. 회원 상대가 많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두 가지죠. 회원을 소개할 수 있는 풀이 적은 게 하나고요. 그 다음에 그 프로필상 거절당할 수 있는 프로필들이 존재하는 거죠. 그러면 이분들을 잘 소개하는 게 결혼정보회사의 역할입니다.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매니저가 저는 최고의 매니저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학벌이 좀 부족하다? 다른 장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 장점들을
설명해서 만남에 이르도록 하는 거죠. 키가 좀 작다? 그래도 그분들 중에 결혼 못하는 분 못 봤어요. 최초의 만남일 때 매니저가 게으르지만 않으면,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아주 영악하고 그냥 요령이 밝은 매니저들은 소개하기 좋은 프로필, 그 다음에 거절을 하지 않는 프로필 위주로만 소개를 하고 그걸 실적으로 하려고 그래요. 진정한 커플 매니저들은 이 회원들하고 공감을 하고 이 회원의 어려운 단점들도 있지만 장점들도 있으니까 그 장점을 파악해가지고 상대에게 전달을 해서 진정성을 전달해가지고요 만남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. 이건 좀 어렵지만 진정한 커플 매니저죠. 저는 선우는 이제 이런 분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. 제 영상을 통해서 저의 이런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멋있는 커플 매니저 후보를 기다립니다. 그래서 회원이 뭐 학벌이 떨어진다. 근데 학벌이 다 좋다고 다 결혼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. 얼마든지 결혼 잘해요. 그 다음에 키가 작다. 아니면 직장이 좀 알려지지 않다. 근데 알고 보면 이분 저축도 많이 하고 튼튼해요. 어떤 또 이분은 정말 현재는 평범하지만 부모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사셔서 그래도 집도 물려받을 수 있고 결혼 후에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다. 이런 거 조금만 파악을 해가지고 잘 전달하면은 그 회원들이 반드시 짝은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죠. 회원들은 권유하기를 기다린다. 그냥 만나라고 하면은 회원들도 약간 자존심도 있으시고 묘한 심리적인 것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. 하세요라고 하면은 못 이긴 척 하거든요. 이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프로필들 하면 회원들 일부는 실제 만나보고 싶은데 너무 내가 거절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만나겠다고 하면 내가 너무 싸 보이는 거 아니야? 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. 매니저가 권유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.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커플 매니저들이 필요한 이유는 조건이 좋은 남성, 누구든지 들어도 그냥 만나고 싶은 그런 조건을 가진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 만나니까 결혼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잘 만나실 겁니다. 그분들한테도 물론 성실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대적으로 그 몇 가지 프로필의 단점으로 거절을 당하기 쉬운 그런 회원들의 장점을 파악하고 또 파악해가지고 잘 만나게 하는 게 커플 매니저들의 진정한 역할입니다.